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광주 전남 곳곳에 맛집을 소개하는 김성환의 맛집 없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대표 음식을 광주를 대표하는 분과 맛있게 먹어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바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바쁜 시정 속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을 응원해 주시고 미양 광주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소개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요. 제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빠짐없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그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시장님, 유니폼이 상당히 지금 그 유니폼이 아니라 이거 오늘 그 의상이 상당히 제가 일부러 챙겨 입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 유니폼이 지금 페퍼스, 페퍼스, 14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프로 배구단 7번째 팀이 생겼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구단을 저희 강주가 유치를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께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 야구 야구죠. 잘하실 때 예, 야구, 그렇죠. 축구를 즐길 수 있는데 네. 겨울 스포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호남 최초로 여자 배구단을 유치했는데 그 배구단 이름이 AI 페퍼스입니다. 예. 예. 이 AI 페퍼스의 팀명을 또 시장님께서 직접 또 지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장 매튜 구단주께서 네. 처음에 제안한 건 디지털 페퍼스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예. 우리 강주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 강주,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대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승리는 따는 당상입니다. 그랬더니만 네. 구단주께서 그겁니다 해가지고 AI 페퍼스로 했어요. 예. 아주 놀라운 순발력으로 시장님의 그 저희 광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스포츠와 또 우리 광주 경제와 또 우리 AI와의 이 결부를 시켜서 팀명까지 AI 페퍼스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그 순발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성환 감독님 때문에 야구를 많이 좋아했어요. 실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 김성환 감독님은 영웅이었어요. 영웅.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야구도 좋아하지만 예. 특별히 배구를 좋아하는 게 제가 이제 프로는 아니었지만 배구 아마추어 선수로 이제 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그 체육인을 한 사람으로서 여름에는 축구와 야구를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이제 그 관람을 하시고 겨울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실내 운동인 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다 시장님이 다 그 큰 마인드가 이렇게 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배구단이 창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시장님 제가요 보니까 오늘 14번이에요. 사실 이 연고에는 14라는 자가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을 이렇게 그 좀 자료를 좀 봤더니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14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4번이 남다른 그 애착이 가는 이유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14회 행정고시를 합격했고, 제가 14대 국세청장, 그러니까 14대 국세청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도 14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했고요. 지금 그 시장님께서 광주광역시장이 13대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음이 14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이 14대인데 14를 꼭 기어이 14를 좋아해야 될 텐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가 저에게는 행운의 숫자이지만 시민들께서 결정하시겠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이 14라는 번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가 벌써 3년 4개월째입니다. 2018년 7월
이때와 비교했을 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주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일만 하는 시장이라는 이런 별명까지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도대체 일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런 별명이 생기신 건가요? 그러게요. 실은 3년 한 4개월 원 없이 일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고향 강주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많은 성과들이 창출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밖에 모르는 시장, 또 주변에서 이제 일 그만하고 좀 스킨십 좀 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시의회 김용기 의장께서 어느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용섭 시장은 이용섭 시장이 아니고 이일용섭 시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중해서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쁘시고 일만을 많이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주위 사람들이 시장님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결코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영광이죠. 그렇죠. 제가 오히려 서운한 건 시민들께서 강주 발전이나 강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일 그만하고 좀 돌아다녀라 이렇게 할 때가 오히려 서운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만큼 시장님이 열정이라든 것이 이런 것들이 모든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 성과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입니다. 저도 많이 응원했었습니다만은 우리 GGM 자동차 공장에 생산하는 캐스퍼 한마디로 대박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요즘 시장님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 4개월 전에 시장 될 때만 해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하고 현대자동차는 전혀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두 군데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이제 9월 15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차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전날 9월 14일 아침 8시 반부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온라인 예약만 받습니다. 판매장이 없이. 그러는데 만 하루 만에 18,940대가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생산할 캐스퍼의 자동차 대수가 12,000대인데 이미 그 2배 이상 예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고 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결과죠.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는 것을 보면요. 마음 한구석이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장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컸다는 그런 뒷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에피소드 하나만 좀 어려웠던 점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취임했던 2018년 12월 4일 날 서울에서 현대자동차하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 후인 12월 6일 날 대통령 모시고 이제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 날이니까 12월 5일 날 저녁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강주에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 그 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에 보내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2월 5일 날 저녁 한 8시 됐는데 이미 그때는 청와대 경호실하고 의전실에서 우리 1층 행사장에 와서 다 점검하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게 무산돼 버렸습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다음해인 1월 31일 날 협약식을 체결을 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질문을 했냐면요.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양쪽에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중간에 그 역할을 참 잘해주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우리 일부 시민들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예. 원고에 없는 질문을 좀 예.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캐스퍼를 구매할 정도로 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넣으셨고, 네. 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셨고, 2019년 1월 31일 날 협약 체결할 때 참석해 주셨고, 근데 준공식 할 때도 참석해 주셨고, 또 이제 캐스퍼 사주기까지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어지간한 관심과 애정이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통령께서 광주에 일자리 만드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실은 이게 이제 광주에서 직접 일자리 1000개, 간접 일자리까지 하면 11,000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큰 일자리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소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공장에 대한 투자가 없었습니다. 네. 수익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으로 가고 중국으로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성공시키면서 떠나려고 했던 투자가들이 멈추게 했고 이미 나가 있던 기업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면서 이런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이 7군데로 확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 전국으로 자동차에서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광주형 일자리가 모델이 돼서요. 예. 주위에서 이제 다른 업종도 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좀 그 민감한 사안이고 좀 쉽지 않은 일이라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모범이 돼서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7군데로 확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노사 상생, 온화청, 동반 성장.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이 4가지를 다 갖춘 것은 광주밖에 없어요. 광주밖에 없죠. 예. 이게 교과서입니다,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광주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인공지능 사업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시장님께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시장이 되려고 했을 때 광주는 정의로운 도시지 않습니까? 네. 역사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돌린 곳이 광주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도시인데, 근데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과거 보수 정권으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네. 광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낙후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광주의 인구가 이제 유출되기 시작하고 2018년에는 한 8,000명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60% 이상이 일자리가 없고 살기가 팍팍해서 20, 30대가 떠난 겁니다. 그 이제 제 꿈은 어떻게 하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광주는 정치 1번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로. 이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예. 근데 그런 광주가 앞선 도시들을 따라잡으려면 이제 차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내야 되는데 단선이기 때문에 차선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회는 4차 산업혁명이다. 네.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 때는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선도 필요 없고 시대 정신과 가치와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 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광주가 들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저는 항상
꿈은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예.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해 10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주고 지원해 줄 테니까 예. 사업을 하나씩 내라고 온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지자체는 다 관행에 따라서 철도 놓고 도로 놓고 뭐 집 짓고 오는 걸 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네. 인공지능 산업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때는 다른 분들이 몰랐어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예.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대통령 만나면서 앞으로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떠한 산업도 어떠한 지자체도 국가도 인공지능과 접목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각 지자체들이 인공지능 하는데 우리가 선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강주 밖에 나가면 인공지능 하면 강주를 생각하고 또 중앙의 언론들은 강주가 인공지능을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주고 있죠. 예. 앞으로 우리 광주가 인공지능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데서 시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최선을 듭니다. 다하겠습니다. 예. 그 인공지능이 지금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광주가 AI 인공지능의 도시라는 것을 많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여러 성과들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제 감독님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네. 실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다 공부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결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네. 우리 첨단 3지구에 예. 슈퍼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데이터 센터가 현재 구축 중입니다. 아. 이게 데이터만 있어봐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컴퓨터가 없으면 안 네. 되거든요. 그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성능이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누리온 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7 페타 플러스. 예. 이게 1 페타 플러스는 똑딱 이렇게 눈 감아 뜰 때 1000조 번의 연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얼마냐면 88.7 페타 플러스. 어. 이게 25.7 페타 플러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17번째인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3배나 많은 더 많은 88.7 페타 플러스가 되고 있고요. 예. 이걸 이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이걸 운영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NHN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걸 이제 관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재 경쟁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는 중에도 그 수도권에 있는 AI 기업들 122개가 강주에 지금 둥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내려올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님, 수도권에 있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강주 가면 인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강주가 인공지능 대표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과학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스트. 예. 거기에 인공지능 그 석박사급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원을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요. 뭐 전남대다, 조선대다, 호남대다, 이런 강주대다 이런 강주에 있는 대학들이 인공지능 대학도 만들고 학과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나오려면 막 4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네.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의 최초입니다. 예.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작년에 155명이 배출이 됐고 금년에는 2기 180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유능한 학생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졸업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기업으로 이렇게 예. 취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인공지능 생태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젊은 아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실리콘밸리 가면 성공한 것처럼 강주에 내려오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들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내려오면 우리가 멘토를 붙여줍니다. 사업화를 하도록. 사업화를 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I 창업 펀드를 예. 1억
저 1,2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주고 있고요. 예. 창업 공간도 저희가 AI 창업 공간이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통상 이 기업들이 3년 내지 5년을 버티느냐, 그걸 데스밸리, 예. 죽음의 계곡을 걷는다고 그러는데 이때 장애물이 많아요. 그걸 저희가 다 해소해 가지고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이제 유니콘 기업이 몇 개만 나와도 광주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강주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이죠. 예. 아, 이렇게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장님이 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광주가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좀 약간 뒤처졌다는 그런 이미지에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탈바꿈할 수 있는 예. 그런 광주를 새로 거듭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주하면 강성도시다, 예. 뭐 시가 많다 해가지고 투자가들이나 기업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가장 중소기업을 잘하고 있다든지, 네. 또 일부 경제신문에서 기업 자치단체로 저를 꼽을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경제 이미지.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서는 일만 하는 그런 예. 시장님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일만 잘한다고 그러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일을 하셔야죠. 예. 시장님, 이 집이 그 광주에서 유명한 그 오리집이에요. 네. 예. 저희 별명도 오리궁뎅인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김성환 하면 오리궁둥이. 예. 네. 그것 시장님- 때문에 더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님, 오리고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많이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공직 생활을 했는데 과천서도 하고 예. 세종로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 대전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는 곳에 근처 오리집 사장님들을 저를 다 알아요. 예. 제가 이제 많이 다니고, 이제 저는 오리집을 하면 좀 뭘까 좀 애절한 어머니 추억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집안이 가난하고 저 아니면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남대학교 제가 다녔지 않습니까? 예. 2학년 때부터 이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공부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근데 절이 음식이 고기를 안 주니까 예. 매우 이제 그 영양가가 좀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예.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모이면 빨래가 쌓이니까 제가 그걸 들고 이제 시골 한평 어머니한테 가면 예. 어머니가 이제 짜내가지고 제가 오면 한평 읍내 장에 가셔서 오리를 꼭 사셨어요. 아. 그것도 가장 토실토실한 놈으로. 예. 오리가 남성한테 좋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오시면 빨랫줄 있잖아요. 네. 오리 다리를 2개 묶어가지고 빨랫줄에다 겁니다. 예. 뭐 오리 목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우리 어머니가 식칼 있지 않습니까? 예. 식칼 잘 드는 거 가가지고 오리 목을 이렇게 베서 이런 데다 받습니다. 바로 받으면 이게 엉켜버리기 때문에 예. 소금 좀 넣고, 그때 보면 어머니께서 예. 소주를 좀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먹였어요. 아, 근데 우리 어머니도 바퀴벌레 하나 부엌에서 보면 놀래는 그런 여성이셨어요. 가냘픈 맞아요. 여성이셨는데 오직 아들놈 먹이겠다 해서 그 칼을 갖고 우리 목을 이렇게 땄던 것,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은 또 어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오리 얘기하면 그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아파요. 예. 근데 그러나 맛있고 예. 영양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나이 되면 혈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불포화 지방산이고 맞습니다. 또 콜라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미용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오리를 참 좋아합니다. 맛도 있고. 예. 이 집도 제가 자주 오는 집이에요. 예, 저도 이곳 그 오리탕 집을 예. 좀 꽤 자주 다니는 편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오리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오늘 시장님께서도 특히 이제 이 오리고기를 좋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요. 오늘 장소가 예. 여기로 정했는데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오리하고 이 미나리하고 미나리요? 하면 예. 완전히 궁합이 맞고, 그렇습니다. 이건 해독이나 간에 아주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예. 오리 고기는 안 주나요? 아,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부터 그 사장님한테 오리를 저희가 참 사실 그 손님 모셔놓고 그
시장님 자랑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시간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시죠. 좀 예. 대화를 좀 더 나눠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이거 드실 때는요. 네네. 이렇게 초장을 이렇게 따시고 아. 소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숟가락 하셔서 이렇게 넣으십시오. 네네. 네. 이렇게 섞을까요? 네, 섞어주세요. 예. 사장님,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저도 이제 자주 와서 먹습니다만은 아마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의 그 가장 대표되는 소스가 예. 이게 지금 들깨하고 네네네. 그 비밀이 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핵심 소스 비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들깨는 이렇게 좋은 들깨를 네. 이렇게 재래시장 같은 데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볶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내서 쓰고 있고요. 또 비법이라면 정성이 좀 들어간 거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몸에 좋은 뭐 가루 같은 걸 좀 넣었습니까? 없습니까? 비밀을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예. 들깨가 남자들 몸에 좋다는데 이제 드셔보시고 이제 그거는 예. 그 시험을 해보라 이런 걸 안다 이 네, 말씀인가요? 네, 네, 네. 이 좀 다른 집에서 아마 이게 눈치챌까봐 이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핵심 비밀을. 핵심 비밀이라는 게 저기가 뭐 정성. 예. 정성도 있지만요. 여기요 들깨를 예. 콩비지니 뭐 이런 걸 막 콩가루니 이런 거 섞지 않고 저희는 들깨를 즙을 냅니다. 아주 가늘가지게 아주 눌러서 이렇게 똑똑똑 들깨를? 들깨를 그 즙으로 끓이고 있으면 물이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들깨에서 나온 이 국물 맛이 예, 진하고 진한 달콤하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 고기도 고기지만 이 국물 맛이 이게 그렇죠. 정말 진짜거든요. 예. 근데 그 국물 맛을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안 들어가게끔 다 진액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물은 끓이신다는 약간 거죠, 튀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만 막 물을 많이 부어갖고 덜덜덜 이렇게 갈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국물이 싱겁죠. 찜 짜듯게 이렇게 짝짝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국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광주의 국물이- 대표되는 음식이에요. 예. 그리고 광주에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감사합니다. 집의 음식을 좋아해요. 저기 그래서 자부심이 좀 대단하겠어요. 저기 엄마가 이거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물려받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대로 배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제가 이 정직하게 끓이는 이 오리탕 맛을 드시고 손님들이 과연 어떠한 표현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국물이 진하다고 어떻게 끓이냐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끓이냐고 하면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요. 안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시구나. 오늘 특별히 지금 방송에서만 그 비법을 살짝 공개를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국물을 지금 먹고 있다. 오리탕을 먹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또 늘 시정 때문에 항상 일도 바쁘시고 그러신데 이걸 드시면 그렇게 네, 가끔씩 피곤이 싹 풀린다고 그래요.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제가, 영업 안 될 때도 와서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 국물을 드시면은요. 이 오리탕 오리가 드시- 실은 예.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잡아보면요 닭하고 달라가지고 살이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오리 훈제 먹고 오는데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잘 정리해놔서 그러는데 근데 여기 뭐 먹어보면 아주 진하거든요. 예. 진짜 먹으면서도 몸에 좋겠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또 먹고 나서도 아주 깨끗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년째 하시는 거죠 지금? 어머니 때부터? 엄마 때부터 제가 이거 상무직으로 온 지가 1 2년 될 거예요. 네. 엄마랑 같이 거기서 거의 어머니 한 30년 가까이 어머니 네. 가시면 제가 거기서만 17, 18년 있다가 예. 같이 쭉. 이게 30년 동안 실패하지 않고 계속 번창한다고 하는 건 완전히 이건 음식으로 지금 승부를 내는 그러죠. 것이죠. 체인도 많이 달라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이 들깨물이 껐다 가면 쉬어버리거든요. 갖고 이렇게 뭐한 집에서 잘못해 보면은 그렇죠. 타격이 있을까만이 체인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서울에 애숙모 하나 있고 이렇게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이 지금 상무직에 오신 지가 12년? 12년. 제가 상무직 온 지가 한 25년 됐거든요. 제 이름이 오리궁뎅이잖아요. 그러시군요. 그때 여기다 제가 오리찜을 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내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장님 같이 국물 내는 비법을 잘 모르거든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안 되시길 아무튼 오늘 잘하셨어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걸 네. 먹어 힘을 불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시장님 좀 드시죠. 예, 한번 먹어볼까요? 예. 너무 시장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드셔보시죠. 말을 국물 많이 맛이 좋다는데. 했더니 좀 시장하네요. 예, 드시죠. 예. 국물 맛이 좋다니까. 예, 역시 진해요. 진하고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진합니다. 예. 이 미나리 향도 참 좋은데요. 예. 와. 역시 그 오리탕은 이 미나리하고 먹는 게 아주 예. 궁합이 잘 맞는다고 예, 잘 합니다. 맞는 것 예. 같습니다. 미나리 향이 아주 막 완전히 휘어 가문데요. 예. 우리 감독님은 술 잘 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 이게 술 드신 다음 날 이거 하면 괜찮을 예. 거예요. 국물이 이 술 좋아하는 예. 사람들이 국물을 좋아하거든요. 예. 네. 시장님 약주 잘 안 하시죠? 잘 하는데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 날 일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요, 8시, 9시 넘어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조금 늦을 것 같은 집에 가져가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요. 또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방송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만 먹고 다닙니다. 예. 오늘 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예. 시장님이 상당히 무뚝뚝하다고 그런 그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가짜 뉴스가 참 많아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예.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다른 데가 유머스럽고 아주 우리 직원분들하고 예. 엄청 그 친화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거 좀 다른 데 가면 꼭 얘기 좀 해주셔요. 방송에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입관들이 예. 관료적일 것이다. 사람이 좀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을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실은 일하러 왔기 때문에 네.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마 접촉 범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선입견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시장님께서는 이제 그 고시랑 고시는 다 그 붙으셨잖아요. 예. 장관이나 장관 다 하셨고. 예, 다는 안 했습니다. 예, 아니 뭐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예. 뭔가 딱딱하고 예. 공부만 할 것이다. 그런 그 선입견인데요. 예. 오늘 그 선입견이 완전히 오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유. 제가 그렇습니다.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드시는데 제가 괜찮습니다. 좀, 예. 원래는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되는데요. 이게 참 그 근데 평소 먹는 대로 좀 먹기가 예, 예. 어려운데요. 저희 잘 익었네. 방송은 원래 그 평소에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잘 뜯거든요. 고기가 쫀득쫀득해요. 예. 이 식당이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냥 오지는 그럼요. 않습니다. 예, 예. 요즘은 야구 쪽에 일을 안 하시고. 저는 우리 방송에서요. 이것도 하고 야구 해설도 하고 해설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유소년 야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주 시에 그 생활체육 하는 분들 거기 협회 회장을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뭐 프로의 현장은 아니지만 그 사이드에서 야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야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예. 말씀해 주셔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우리 동호인들이 야구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야구장을 좀 건설을 해볼까 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예. 제 힘이 좀 역부족인 예. 것 같습니다. 신경 시장님 많이 쓰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우리 동호회 회원들이 한 100개 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우리 시장님의 그 스포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천변에 예. 여러 가지 사실 요즘에 우리 광주 도심에는 땅값이 비싸서 야구장 만들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습니다. 천변이라도 근데 좀 이제 잘. 제가 와가지고 우리 스포츠 역량이 네. 많이 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가장 성공적으로 역대 치러냈고 각 구에 지금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설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e스포츠 네네. 경기장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2038년에는 대구와 하계 아시안 게임 유치를 또 추진하고 있고 네. 그래서 강주가 완전히 스포츠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시장님께서는 양궁 네.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유치를 많이 하게 되면 남과 북의 또 단일팀으로 만드는 데 예. 주려고 계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제가 듣고 예,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상이 어떻습니까? 금년 12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강주만 유치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최근에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이제 또 이제 경쟁 상대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민들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대회가 우리 예. 광주에가 유치가 됐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역대 올림픽에서 우리 강주 출신 6명의 궁사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엄청나게 저희의 자산이죠. 예. 시장님, 정말로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광주가 신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예. 이보다도 더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신생아 수, 그러니까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대를 항상 앞서온 우리 강주가 이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야 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취임하자마자부터 노력을 해서 금년에 1월부터 7월 달까지 통계가 7월까지만 나왔는데 매달 한 달도 안 빼고 전년도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도시는 우리 강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반짝 효과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 우연도 아니고 반짝 효과도 아닙니다. 이건 지난 3년 동안 아이나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강주 만들기 정책들이 삶의 현장에 스며들면서 효과를 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네. 예. 우선 아이 하나 낳으면 저희가 이제 출생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드리니까 네. 24개월 동안 그러니까 4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축하금까지 하면 580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애 낳고 나면 산후 공공관리, 산후 서비스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간호사분들을 교육시켜서 산후 공공관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면서 아이를 맡겨야 되면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네. 또 아이가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게 되면 전문 보육사를 보내가지고 때 되면 약도 먹이고 책도 읽어드리고 동화책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늦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임 부부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난임 부부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난임 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지난해만 해도 난임 부부 950쌍이 아이를 임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 소식이 청와대에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수석들 모임에서
광주가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는데 네. 그걸 한번 분석해 봐서 전국으로 확산시켜라 이런 지시까지 해서 우리가 예. 청와대 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매우 인기가 있다고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다 입안하셔서 실천을 옮기시니까 시민들이 아무래도 아이 낳는데 조금 더 좀 여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럼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일자리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강주에서 이제 아이나 키워도 괜찮겠구나 하는 이제 마음의 안도감도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신생아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 궁극적으로 우리 광주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강주는 네. 정의로운 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평소 소신이 정의로운 도시가 잘 살아야 역사가 교훈을 남길 수 있다. 예. 우리 강주는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어제의 강주는 정의로웠지만 내일의 강주는 정의롭고도 풍요로운 강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건 이 시정 목표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 강주에서 찾아오는 강주, 그리고 정치 1번지에서 경제 1번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강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강주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예. 앞으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시장님 앞으로 발전하시는데 우리 광주 발전을 하시는데 역할을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 이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김성환의 맛집 없는 화이팅!